알고 있습니다. 체육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대한민국의 체육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전 세계 159개국 1만 4천여 명의 선수들이 동양의 한 작은 나라로 모여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최고의 대회가 열립니다. 해외 나라들은 올림픽의 놀라운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후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그 시작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체육회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자주독립의 꿈을 키우며 체육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체육회. 현 전국체전의 전신인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체육을 통해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고,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세계 재패는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기쁨과 함께 조선체육회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세계에 나가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2년 만에 첫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코리아라는 국호를 세계에 당당히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조선체육회의 명칭도 대한체육회로 변경하고 사단법인 인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스포츠 총본산의 위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 태능선수촌을 개천하여 본격적인 한국 스포츠 발전의 서막을 엽니다. 한국 스포츠의 산실인 전국체육대회로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배출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체육은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도전 끝에 결실을 맺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이끌어내어 남북 화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4대 그랜드슬램을 모두 달성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며 신기록을 경신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배출되기까지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순간마다 대한체육회는 늘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을 넘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조성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갑니다.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 세기의 파란만장한 과거는 이제 빛나는 역사가 되어 우리의 내일을 비춥니다. 함께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 지나온 100년, 다가올 100년 늘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BS의 김정일 선임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우리 모두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예, 아주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참가자 여러분은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헌신하시고 영면하신 체육인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바로 우리 일이니까 함께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웅 대한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현재 국학진흥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광석 한국체육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영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사엽 한국체육산업개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대철 올림픽 성화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승호 함께하는 스포츠포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 이제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주요 네 분들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신승호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그리고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네 분께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오늘 이 행사는 그 현장의 행사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대한체육회 100년을 기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를 대한체육회와 사단법인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체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곳을 찾아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참여해 주신 내빈 및 체육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우리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 위주로 인한 학교 체육의 부실, 불균등한 생활체육 여건,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전문체육 등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체육인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재조명하고 동시에 미흡한 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체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분야 간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체육의 위상과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체육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체육인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의 미래는 결국 우리 체육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온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축하하고 더욱 위대한 100년의 금자탑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체육인들 모두 심기일전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가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사단법인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 회장 신승호.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 신승호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체육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 2020년 대한민국 체육인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 귀빈 여러분, 또한 행사 준비에 함써주신 스포츠포럼 신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해 주실 발제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석하신 체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스포츠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가치 확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넘어 자아 실현의 수단이자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선진 복지 국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그 성과 이면에는 문제점과 한계도 또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 선수 감소와 학생들의 체력 저하, 생활체육의 좁은 저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및 스포츠 인권의 부실함이 우리에게 또한 숙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대한민국 체육인대회가 대한민국 체육 과거 100년을 다시 조명하고 성과는 계승하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준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의 기념사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체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보니 아마 내
내민들 속에 제가 소개가 안 되는 동지 몇 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체육인들이 모여서 체육인들의 희망을 좀 같이 함께 소리쳐보자고 모였던 우리 김승철 회장님, 그 다음에 이용복 회장님, 남윤신 교수님, 김택천 박사님 등등 정말 그 당시에 모여서 이런 포럼을 만들고 체육인 대회를 해보자 하는 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는 우리 동지들 이름을 한번 읊어봤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 바쁘신데도 우리 이기영 회장님 바쁘셔 가셨는 모양이네. 예, 그 안영규 총장님, 또 조현재 원장님, 차강석 회장님, 우리 정영민 원장님, 우리 김사엽 대표님, 신대철 회장님, 이렇게 외빈들이 기빈들이 오셔서 우리 여기 있는 회원들과 함께 오늘 정말 회원들이 다 전국에서 모이면은 꽉 차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재익입니다. 먼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0년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에 있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되고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며 스포츠 산업과 생활체육 참여도 침체되어 모든 국민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은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항상 감동과 환희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결코 우리 체육인들의 꿈과 열정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체육인들이 함께 중지를 모읍시다.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우리는 현재 격변과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혁명은 일상이 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코로나19와 뉴노멀의 혁명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적용되던 성공의 법칙이 오늘의 성공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세상은 가장 강한 자나 영리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체육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우리 체육인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덕분에 가도하리만큼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위험과 기회를 담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황골탈퇴의 각오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진정한 체육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내의 지상주의와 부와 명예라는 개인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 체육인들의 멋들어진 팀워크와 다양한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에 담보할 수 있는 체육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새로운 100년 담대한 도전을 위해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체육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 그리고 스포츠의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여기에는 하나의 순서가 더 있었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의 축사는 오늘 국정감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더 해서 화면에다 띄우니까 보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이제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에 참석은 오늘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마음만으로 축하를 진심으로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의 우리 영상 축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쉽지만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 신승호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참석해 주신 체육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체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로 새로운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체육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었는데 꾸준히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오늘날까지 이어왔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8688 월드컵 때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우리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 금메달을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질풍노도로 체육은 스포츠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을 맞이해서는 오히려 어떤 것이 그동안에 과유불급이 있었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는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리는 이 100주년 체육인 기념대회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말 오랜만에 체육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주년을 잘 해왔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숙제와 더 많은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걸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많이 발전된 또 100년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오늘 체육인대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 체육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미래 100년의 출발점에선 오늘 우리 체육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했듯이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거듭 발전하고 아주 풍성한 그런 10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근대적 발전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어떤 그런 불굴의 도전 정신을 어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던 그런 에너지가 원동력이 바로 우리 체육인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대한민국 체육계가 체육인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무한한 끝없는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뭐 기념사, 축사 그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의 영상 메시지까지 대한민국에서 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0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 모든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요. 네, 이제 잠시 후 2부 순서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네, 여기까지 개회식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2020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 2부 사회를 맡은 덕성여자대학교 남윤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우리 회장님과 여러 축사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정말 초유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이곳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한 50여 분이 참석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는 저 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5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단체분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 대한검도에 나와 계신가요? 대한검도에 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대한검도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게이트볼 협회 한번 모셔볼까요? 대한게이트볼 협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게이트볼 협회 네, 손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대오정 예, 근대오정 대한근대오정연맹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육상연맹 분들 네, 대한육상연맹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소개받지 못한 온라인 여러분 아쉽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경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저희 토론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경품의 기회가 높습니다. 또한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도 당연히 경품의 기회가 높아지겠죠. 경품을 후원하신 예, 업체와 물품에 대해서 예, 영상 준비됐나요? 우리 후원하신 업체 예, 많이 보이시죠? 예, 한 곳이 빠진 것 같네요. 우리 스포츠 몬스터도 예, 입장권을 50매나 저희에게 예, 기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예, 협찬해 주셔서 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 잘 참석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경품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앞서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정성숙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것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기 한국체육학회 회장이시며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 보도국의 권종호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님들의 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토론을 듣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기존의 포럼은 그런 형식을 띄었는데 저희는 발제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발제를 하고 영상을 보시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불굴의 토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고 각종 체육대회를 발판으로 경제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했으며 나아가 국가 이기 때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 벅찬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1920년 7월 13일 체육을 통해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항일 투쟁의 기틀을 다지고자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서도 민족주의 체육을 뿌리내리고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 운동 정신을 확산시켰습니다. 영웅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라 잃은 우리 민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고 1945년 광복 이후 태극기를 앞세워 당당히 올림픽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1948년) 드디어 생모리츠 동계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참가해 대한민국 국호를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대한체육회 이름 아래 한마음으로 뭉친 체육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지와 정신력으로 대한민국을 온 세상에 알리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무 선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체육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올림픽은 냉전 종식을 이끌어 평화올림픽의 상징이 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양대 올림픽 성공 개최의 감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4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동하계 올림픽과 피파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단 6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이 계기가 된 남북 정상회담,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일구었던 세계 정상. 이후 이어져 온 남북 간의 체육 교류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체육의 소망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이후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 발전과 국민체육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합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 대한체육회로 거듭나면서 대한민국의 체육은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이제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여는 비전을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할 미래 10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안겨주었던 대한민국의 체육인들. 2020년 코로나19로 힘든 대한민국 현실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이강인, 류현진 등 대한민국 체육인들은 세계를 누비며 기적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또 하나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는 통일 대한민국이 그저 꿈이 아니라는 희망의 울림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마음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정말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는 감동적이죠. 저도 체육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낍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유도 63kg급에서 동메달을 따신 우리 정성숙 분총장님은 영상을 보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한번 이 영상을 가지고 토론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부촌장 정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 제의를 받으면서요, 그 나중에 잠시 하겠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보고 지금 오늘 다시 봐도 사실은 평가를 할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할 만한 게 없다. 너무 영상에서 주최석이 준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더 큰 뭐 할 게 있겠나 하는 생각이 오늘 더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올해는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을 봤듯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1920년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배들이 조선체육회를 결성한 그 정신과 체육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지난 100년간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조선체육회 창립은 체육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항일 의식과 민족 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학교, 지역, 국가 대항전으로 애교심과 애양심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시켜 소속감을 높여주고 국민을 하나로 단결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조선체육회 창립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부흥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1936년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였을 때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게재하였고 우리 민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IMF로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박세리, 박찬호 선수가 골프와 야구 경기에서 보여준 투혼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위안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손기정 선수의 우승이 우리 나라를 이룬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환희와 자긍심은 아마 수백 배의 더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해방과 전쟁, 한국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은 대한민국 체육은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급성장하였고 전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과 장애인 체육으로 저변 확대되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전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 응원하며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역경의 디딤돌이 되어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보셨듯이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포츠 강국을 뛰어넘어 스포츠 선진국의 도약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체육회의 앞길은 사실 적지 않은 과제들로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과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종합 토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포츠의 정신, 100년 전에 창립하게 된 정신과 가치,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퇴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에서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의 창립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체육 100년의 성과에 대해서 부총장님과 같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시도체육회나 종목단체의 관계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체육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김돈순 대한육상연맹 사무처장님과 정희진 전남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팀장님께 영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보았습니다. 예, 영상
주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는 앞으로 그 양질의 개념으로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지 선수만 계속 노력하고 뭐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스포츠 포올이라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수와 도와주는 관중과 지도자들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안 해도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다음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다는 개념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스포츠를 같이 즐기고 사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체육은 이제 100년을 지나 또 다른 1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과거의 영광은 뒤로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자율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앞으로 100년의 찬란한 체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인들 화이팅! 예,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영상이지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도 있지만 요즘 저희는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체육계가 위기다. 체육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재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위기인지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는 입시 금품 비리가 성과지상주의에 빠진 사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계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선수 부족, 국민체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저예산 고효율을 지향하는 전문체육의 한계 등 열악한 체육 기반과 항일 독립정신에서 시작해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며 생긴 경쟁의식이 일본에게 지면 매국노, 북한에 지면 패잔병이라는 투쟁에 가까운 승리지상주의로 변질되면서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열악한 체육 기반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는 국세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며 체육을 정치적인 도구로만 이용할 뿐 국민체육복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체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둘째,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는 2020년 현재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해 국가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선수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과거 정권에서 전문체육에 무게중심을 두고 체육을 육성한 저예산 고효율 구조의 전문체육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체육 기반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 체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심화된 극일 반공 정신이 투쟁에 가까운 승리지상주의로 변질되어 체육계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 정신은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치이며 체육을 통해 공정하면서도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를 구현하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을 추구하는 편법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었고 묵인돼 왔습니다. 그 결과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 정신이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실천되도록 체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체육 기반과 승리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체육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체육은 입시 비리, 성적 조작, 금품 수수, 반인권, 폭력 및 성폭력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 체육 복지를 위해 정부와 정당한 협의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승리 지상주의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상생하는 건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체육입니다. 체육만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의 물꼬를 확실히 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관계 대화의 길을 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 100년을 위한 비전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열악한 체육 기반과 승리 지상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체육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현재 우리는 이때까지 승리를 위해서 다소 위법적인 것도 관용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로 도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우리 권정호 부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미 영상에서 다 나와서요. 영상에 나왔던 거는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책임 구조입니다. 지난해 1월 쇼트트랙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지난 7월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진 지 한 지금 석 달이 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체육계에서 그렇게 누가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그리고 2년 전에 컬링 팀킴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야기시켰던 경북체육계 간부들이 사실상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스포츠 거버넌스 체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체육 전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지만 승마 같은 경우는 농림식품축산부, 여성체육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은 또 다른 부서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 정부 부처별로 그 기능이 분산돼 있어가지고요. 정책의 일관성, 업무의 효율성을 지금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에서 체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저도 한 1% 정도 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포럼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0.3%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정부 때는 그래도 청와대 안에 문화체육비서관이라는 그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체육을 전담하는 비서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체육 맡는 행정관이 그나마 작년에 1명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철저하게 체육은 국가 정책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무관심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부 체육계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스포츠위원회 또는 체육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1990년대 체육부 또는 체육청소년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장관이 있었어요. 아예 별도의 체육부서가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문체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세 가지 안 모두 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행정을 제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두 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난 4월에 대한체육회가 정관 개정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무려 6개월. 이게 아무리 봐도 6개월을 끌 사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6개월간 끌었습니다. 뭐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그 문체부가 스포츠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무려 7차에 걸쳐서 공관을 냈죠. 그러나 이게 이제 현장 체육인들에 의해서 현장 체육인들이 한 80%가 이 안이 좀 공허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 첨예한 이슈가 그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문제, KOC 분리 문제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물론이고요. 정치권, 국회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국정감사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그 양대 기관이 삐걱거리는 사이에 지금 그 어떤 미래, 앞으로 한 30년, 50년을 앞세운 체육 비전이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스포츠 인권인데,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최수경 선수 사건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스포츠 윤리센터입니다. 이거 문체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지난 8월 5일 날 장관이 오셔갖고 개소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비리 접수 신고는 다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 센터가 맡고 있었어요. 음식점으로 치면 신장 개업 개소식을 했는데 음식을 안 파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개소를 했어요. 직원이 한 20명밖에 되질 않고 그나마도 서울 한 곳에 있습니다. 물론 문체부는 앞으로 충청권, 전라권, 호남권, 영남권에 각각 하나씩 더 창설하겠다, 신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하나밖에 없는 상태, 직원도 20명인데요. 그 업무를 사실 총괄하시는 분도 뭐 부처에서 나오셨는데 몇 개월 있으면 아마 다른 데로 갈 거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고위 간부하고 직원이 채용될 때 이게 석연치 않은 의혹이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만든 스포츠 윤리센터가요,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스포츠 뭐 대책을 세우니 숱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페이지로 인쇄를 하면 몇백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하기 어려운데요. 문체부도 발표했고 대한체육회도 엄청나게 발표했습니다. 뭐 인권 감시관을 만들겠다, 암행어사 제도하겠다, 신문고 제도하겠다, 그죠? 엄청 많습니다. 합숙훈련을 뭐 허가제로 하겠다니 무수히 많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맨날 그때뿐이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이게 집행 능력, 실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뿐만 하고 그때만 위기를 넘기고 그다음에 책임에서 벗어나고 이런 구조가 10여 년째 반복되는 걸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제가 빙상연맹에서 한 5년 전 가가지고 빙상연맹이 10여 년 전보다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온갖 대책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결국 그때뿐이었습니다. 되돌이표로 계속 비리와 문제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체육이 이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아까 이제 그 엘리트 체육에 너무 집중했다고 아까 동영상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 엘리트 체육도 문제입니다. 저출산 때문에요. 운동할 선수가 많지가 않고요. 지금 운동 선수가요, 축구, 야구, 궁도예요. 이 세 종목의 50%가 넘습니다. 나머지 종목은요, 1000명도 안 되는 종목이 뭐 몇십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도요. 우리나라가 제가 2년 전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갔었는데 일본한테 종합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습니까? 엘리트 스포츠도 이제 저는 정점을 찍고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이냐, 학교 체육이 제대로 굴러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 클럽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이제 안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 사적인 시설을 이용하면 굉장히 그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요. 공공스포츠 클럽을 올해 97개입니다. 아니 작년에 97개고요. 올해 171개, 내년에 229개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늘릴지 아닐지 지켜봐야 되고요. 학교 스포츠 이미 고사 위기에 놓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학생들 체육 시간에 거의 뭐 제대로 하는 애가 없어요. 운동을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무조건 주 3회 체육 시간을 갖겠다. 스포츠 강사를 2,000명에서 28,000명으로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만 이거는 학교 체육은 누굽니까? 결국 최종 책임은 교육부가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결국 못하겠다. 승인해주지 못하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체부, 고용복지, 노동부, 교육부, 여가부 이렇게 분사되어 있는 체육 그 기능들, 정책 기능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바퀴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그 조재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기는 기회다 하는데요. 이제 한국 스포츠가 100년입니다. 100년인데 이게 굉장히 올해가 이제 중요합니다. 올해 내년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 스포츠 인권 같은 경우도요. 좋은 제도는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진짜 더 나올 수가 없을 정도만큼 많이 나왔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요. 저는 우리 체육인들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 부장님 할 말이 많으시죠? 엄청 많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예, 저희가 줄이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있죠.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제 식구 감싸기죠. 대한체육회 자 1심에서 제명을 받아도요. 대한체육회 가서 감경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자는 각, 선수는 을. 그다음에 어떤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메달을 따야 아니 맞아야 메달을 딴다. 이 잘못된 지도자의 그 의식인데 자 이런 우리 그 체육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그릇된 의식, 행태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저는 이 스포츠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적인 대책 그 혁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스포츠인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꾸 재촉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우리가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굉장히 하신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재촉 드린 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권정호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영상으로 대한농구협회 문성은 사무처장님과 최대현 대전광역시 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영상으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의견 보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체육은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전 종목이 공동문명체인 우리 체육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인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절한 각성과 반성으로 거듭나고 변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한국 체육을 이끌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한국 체육의 비전을,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면서 이 체육 현장은 관습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아요. 관습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의 습성에 젖었던 체육인들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좀 새로운 시스템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변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이거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노력, 정책이 필요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좀 지켜봐 주고 그리고 믿어줘야 되는 시기적인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그 영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그 체육인 대회가 마쳐질 무렵에 유튜브에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소개드릴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을 보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바꾸어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김도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정성숙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한 배를 탄 그런 공동 운명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체육은 지금까지 추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추월의 길은 빨리 가야 되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결과에 치중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길을 걷다 보니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많은 또 저희 체육인들이 보여주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월이 아니라 초월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지난 스포츠 산업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추월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행사가 대한민국 체육의 100주년을 그러한 의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단어가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새로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전부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기준이 되는 그러한 숫자이기도 하고 또 100자가 힘쓸 100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금 초월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리더는 체육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체육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리더를 제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계를 미래 대한민국의 체육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앞서 나온 것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저출산율에 따라서 스포츠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소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고 또 과거의 체육은 특정한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였다면 이제 미래의 체육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문화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뤄내는 성과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효과가 더욱더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쟁과 팀워크와 공정한 가치가 너무나 많은 가치가 스포츠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러한 확산을 통해서 스포츠가 추구하는 건강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지자체 회장 선출에 따라서 체육계가 통합을 했지만 많은 갈등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것 이면에는 예산 배분이나 예산 확보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가 함께 합심을 해서 이제는 체육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화에 대한민국 스포츠도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디지털에 맞는 그러한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디지털에 맞는 각종 제한이나 규제나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체육은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 전문가들이 이러한 체육을 리더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기회일 때 발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체육은 지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대한민국 체육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갖추지 못한 4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그러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체육 환경,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세미나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위기와 기회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체육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쪼록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나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체육도 스포츠도 디지털화 돼야 된다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의 첫 출발이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체육인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두 분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숙 부총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분야이든 간에 사실 사건 사고는 일어납니다. 근데 유독 우리 체육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더 국민적인 응분을 사기도 하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우리 체육이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랑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각종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제나 규정 그리고 정책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체육인 대회고 100년을 맞이했고 어제가 체육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체육인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체육인 스스로가 체육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가 잘못 있지만 우선적으로 체육을 하고 있는 우리 체육인들이 먼저 체육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회장과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체육 문화를 바꾸고, 문화가 팀을 이끌고 문화가 체육 자체를 이끌게끔 우리가 체육인들이 먼저 한 발 앞서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레거시라는 말은 자주 많이 쓰는데요. 체육 문화를 바꾸자. 예,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정호 부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뭐 한국 스포츠가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실천하는 건데요. 결국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기관은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입니다. 근데 이 두 기관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 지금 그죠? 그 시원찮을 마당에 계속 지금 대립을 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문체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면 뭐합니까?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실천기관인데 실천하는 기관이 딴 마음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뭘 하려고 해도요. 결국 예산은 거의 국가에서 9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문체부의 승인과 협조 없이는 대한체육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자체적으로 많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정부가 앞으로 10년, 20년 체육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확실한 좀 비전을 보여주고요. 누가 어떤 책임을 받고 권한은 뭐다. 이런 스포츠 거버넌스 행정 구조 시스템을요. 효율적으로 빨리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는 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뭐 대책을 내놔도요. 결국 공연물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늘 거버넌스 말로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빨리 정착이 돼서 우리 체육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귀한 전문가들의 토론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본인의 성함과 소속을 말씀하신 후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말씀 주시죠. 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재익입니다. 제가 왜 이 프로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한국 체육 재정의 92%를 우리 공단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이 경기장님께서 말씀하신 0.5%를 했습니까? 3%는 국가 예산, 그러니까 세금이지만은 저희들 그 체육 재정은 이제 풍부합니다. 자립 기반은 확실하게 우리 공단이 약 1조 7천억 정도를 지금 기금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감을 불러넣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제 체육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체육계를 보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토론자 두 분이나 발제자가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제가 여기 쭉 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아마 처음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떤 기반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정성숙 우리 교수께서 부총장께서 이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체육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조선체육회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민족주의적인 체육 사상이 우리는 큰 자긍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민족주의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민족주의는 예를 하나 단적으로 들면은 히틀러가 나치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가시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유치해서 하는 우리 민족이 최고고 다른 민족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스포츠에는 절대 민족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걸 빨리 100년 전에 우리 독립하던 선배들이 그 당시 일제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해서 10년간 무단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문민 통치로 가면서 열어준 그 기반인데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승리지상주의의 원조기념 잃어버려야 되고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기 우리 다 체육인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민주화 교육 받아봤습니까? 운동하면서 민주화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민주화 교육은 바탕이 뭡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링컨의 연설이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래서 체육은 체육인의 체육회가 돼야 되고 체육이 돼야 되고 체육인에 의한 체육회가 돼야 되고 체육인을 위한 체육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의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는 체육은 모두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있지만은 지금 정부 탓만 하고 우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체육인들이 자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한 지금까지 돈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체육인 돈이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체육하면 돈이 없으니까 경제인들을 모셔가지고 체육회장도 시키고 이런 정치인들 했는데 이제는 돈은 공단에서 책임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올림픽의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32년 만에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자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기반이 돼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도 했습니다만 전에 대한체육회가 만들어져서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에 경기단체도 없고 지방체육회도 없을 때 그때 모든 단체의 총원 100년 전에 체육회만 만들어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체육회는 책임만 지고 권한과 임무는 경기단체에 다 내려줘야 되고 지방체육회, 민간인 체육회가 되고 지방체육회도 이제 확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 권한과 임무는 내려주시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권한과 임무, 재정권 다 지고 뭐 가이드라인 법 다 만들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 체육이 이제 전환점은 민주화돼야 되고 두 번째 민족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체육인들이 운동을 끝내고 선수를 끝내고 직장을 해서 평생 고용이 될 수 있는 고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 잠깐 같은 그 최숙현이 사건 같은 것도 저는 볼 때 아주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가지고 그 감독이나 선수나 감독이 선수를 때렸지만은 왜 책임감을 못 느끼냐? 네 모가지 잘리니까 네 먹고 살아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좀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런 데 있는데 우리의 체육의 일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종신고용의 제도가 되는 이런 쪽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체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데 기초가 돼서 저는 두 가지를 앞으로의 미래 100년은 저는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인 체육의 훈련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효용 가치를 늘려서 직업 안정을 시켜주고 운동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이렇게 해서 프로 선수들만 실업 선수도 만들고 지도자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쪽에 가게 되면은 체육은 하지 말아라 해도 누구든지 다 체육 쪽으로 몰려들 거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미래지향적으로 민주화돼야 되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체육인들의 삶을 이래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복지라는 걸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좀 톤이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워낙 철저한 철학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 그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숙 부총장님께서 잠깐 30초만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요. 그때 1920년대 시대적 배경에서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러한 정신을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정신들로 인해서 저희 지금의 100년까지 온 대한체육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그때 시대 정신을 맞다 틀리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연히 지금은 민족주의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요. 성적 지상주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스포츠 경기는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과 경기에서 정정당당하고 인정하고 배려하자는 거지 무조건 어떻게 보면 전문 체육 선수들한테 이겨도 되지 괜찮다. 져도 된다는 거는 사실 스포츠의 의미는 없습니다. 스포츠는 이기기 위해서 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서로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우리 선수들한테 사실 져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스포츠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경쟁이란 요소를 빼면 스포츠는 그냥 놀이가 되는 그 순간 놀이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온라인 방송이 다소 잡음이 많아서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녹화 영상을 깨끗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모든 체육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체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에 나가야 될지 의견 있으십니까? 이 앞에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학회 수석부회장이자 창덕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있는 김택천입니다. 제가 이사장처럼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마디 좀 적어봤습니다. 새로운 체육의 1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지금 어떤 결정에 따라가는 체육계는 떠날 때가 된 게 앞으로 100년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 실제의 모습일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에 예술진흥기금으로 1,000억 원이 매년 앞으로는 5천억까지 이게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000억 원이면 연봉 3천만 원짜리 체육 지도자 몇 명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저기 예전에 주차장 딱지 떼서 주차 위반 딱지 떼서 법원 건물 지었다가 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에 쓰지 않는다면 이 또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라고 하는 점들, 이거는 결국 국민 체육 복지를 위해서 체육에서 사용돼야 되고 예술기금은 다른 곳에서 마련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들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체육계가 잘못된 점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하고 고쳐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전문 체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유지정진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초가상간을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앞으로 구체적인 100년을 위한 비전 속에 선수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체육 참가자들이 바로 소비자이자 생산자라고 하는 체육 문화가 형성되어서 서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체육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해서 실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대표적인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팀 준비됐나요? PPT 화면.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앞으로 100년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 국민과 함께 체육, 스포츠가 일상이 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복지와 산업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비인기 종목을 따지지 않으며 다양한 스포츠를 더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각종 종목 단체에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와 성적, 메달 색이 전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뻔하지 않지만 뻔한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 스포츠 정서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최고령 노인 국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인 스포츠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예, 저도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까 노인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저도 여기에 의견 하나 보탭니다. 노인 스포츠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10위 안에 드는 국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력에 맞는 체육 강국을 위해 국가가 좀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말이 대한민국 체육계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발제 토론을 맡으신 김도균 교수님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건강한 학교 체육을 위해 긍정적인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설 인프라가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알고 있기에 가치센터, 스포츠 가치센터가 그 일환으로 제1호로 우리 진주에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가치센터를 통해서 스포츠를 즐기며 스포츠를 마음껏 일생 동안 건강을 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즐거운 스포츠 활동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경품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하게 온라인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를 마치고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참여자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은 2017년부터 체육인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0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도 그 일환인데요. 모든 체육인들이 정말 함께하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든 체육인들이 함께해서 의견을 모으고 같이 힘을 모으면 발전된 대한민국 체육을 만드는데 큰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고 하면 좋은 체육, 즐거운 체육, 마음껏 즐기는 체육이면서 그것이 전문 체육의 발전을 되는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체육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모아진 역량으로 앞으로 체육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